신경계 뉴런 우리 지난 시간에 요 구조를 배웠었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요 세포체 안에 핵이 있고 수지상 돌기가 입력 신호 받는 거고 축색 돌기가 출력 신호 나가는 거고 예, 수초가 이제 그 신호를 전달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예, 했었던 예, 그 내용들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 내용이죠, 그쵸? 예, 그 세부 내용을 이제 예, 진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시간이 좀 부족했었는데 이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468쪽의 아랫부분 가장 아랫 단락부터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8쪽이에요. 네. 좋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경단위 뉴런이죠. 신경단위가 생긴 모양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신경단위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 글쎄, 각 신경단위는 우리 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지만 이러한 임무들 가운데 대다수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로 집약될 수 있다 해서 뉴런이 수행하는 기능 세 가지 요거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자, 각 신경 단위는 다른 신경 단위의 세포를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 뉴런에서 저 뉴런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쵸? 자, 네. 그 다음에 각 신경 단위는 근육 세포나 선 세포에 신호를 전달해요. 자, 근데 그 신경 세포 중에 뭐예요? 가장 말단에 있는 세포들은 결국 그 신호들을 어디에 전달해요? 근육 세포나 뭐 내분비계의 선 이런 데다가 신호를 전달해서 뭐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샘에서 뭐 어떤 호르몬을 방출하게 하거나 이런 식의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뉴런이 예, 담당하는 거죠. 네. 자, 각 신경 단위는 신호를 받아서 처리하고 다른 신경 단위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요. 근데 단순히 이제 그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중간에서 정보를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네.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야 되나, 그리고 얘를 올려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신경 단위가 각각 다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처리를 네. 하면서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었던 그래서 처리 기능도 들어가 있다. 단순히 그냥 전선처럼 연결된 게 아니다라고 했었던 내용을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먼저 개요를 얘기를 했었죠. 자,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자, 위에 열거된 두 가지 임무는 1차적으로 우리 몸에서 신경을 구성하는 신경 단위들에서 수행이 되죠. 그쵸? 네. 자, 무엇보다 뇌는 우리 몸의 활동을 통제를 해요. 그쵸? 예, 뇌에서 기본적으로 활동을 통제합니다. 근데 저기 뇌도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뇌도 이렇게 뉴런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쵸? 예, 그 형성한 기관입니다. 어찌됐건 뇌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활동 전반을 이렇게 컨트롤합니다. 그러므로 대다수 명령들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쵸? 뇌에서 출발해서 우리 몸의 각 부분으로 그 명령이 전달이 되는데 전달되는 그 부분 그 경로가 뭘로 다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신경세포, 뉴런으로 쭉 이어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쵸? 네. 예. 그러면은 중간에 그 뉴런이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뇌가 내린 명령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그쵸? 자, 우리가 전선 생각하시면은 저기 이해하기가 쉬워요. 네. 아무리 전선이 전력이 있다고 한다더라도 전선이 끊어지면 전류가 흘러요, 못 흘러요? 못 흐르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런 것처럼 뇌에서부터 뇌가 이제 다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내요. 근데 이 신경계죠. 신경계의 뉴런 세포가 거기에 해당하는 기관에까지 튼튼하게 충분히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 명령들을 잘 처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뇌에서 내려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꾸로 올려보내는 것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감각기관들은 끊임없이 뇌로 정보를 보내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뭐 만져보는 거, 그쵸? 만져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감각이 느껴지죠. 그쵸? 네, 그것도 뭐예요? 이 신호들이 신경계 그 세포를 따라서 쭉 해서 뇌로 가는 거죠. 그쵸? 네, 네. 뇌는 이제 그 정보들을 갖고 아까 말했던 촉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처리 그 역할을 해주죠. 시각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있는 신경들은 전기 신호의 형태로, 그쵸? 전기 신호의 형태로 이런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감전돼서 사람이 크게 죽거나 다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감전됐을 때 재빨리 그 감전되는 그 지역이나 물건에서 손이나 발을 떼면 되지 않느냐. 아, 그래서 이런 생각들 하죠. 네. 근데 막상 진짜 감전당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할 겨를도 없겠죠. 겨를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네. 감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을 지금 전기가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타고 가는 이런 전기 신호들이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안 되겠죠. 돼요. 안 돼요. 선생님이 이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이렇게 그 뭐냐 TV 이제 그 플러그를 꽂으려고 했었던 거야, 빼려고 했었던 거야. 근데 손을 이렇게 딱 해서 그 근처에 대는데 이제 뭐 우리가 눈으로 보진 않잖아요, 그쵸? 네. 어두운 지역에 손으로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빼려고 하는데 갑자기 감전이 된 거예요. 전기가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게 타고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을 타고 쭉 오는 게 느껴집니다. 쫙 오는 게 느껴져요. 네. 그럼 그 순간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뜨거운 거 이렇게 딱 하면은 하는 순간에 내가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거의 반사적으로 떼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거는 감전됐다라고 하는 걸 내가 딱 느꼈는데도 팔이 안 움직여요. 그걸 신경이 막, 신호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전기 신호가 타고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팔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속으로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게 계속 타고 올라옵니다. 기억이, 예, 감전됐, 감전됐을 때 그래요. 그래서 하는 이런 거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다행히 그때 감전됐을 때 이게 끝까지 쭉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어깨쯤 돼서 그게 이렇게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전돼서 오고 있었던 그 전력 공급이 손 끝에서 이게 끊어졌나 봐요. 어떤 아,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계속 네. 공급이 된 게 아니라 그 전기 신호가 어깨쯤 와게 됐을 때 아마 끊어졌었던 것 같아요. 살짝. 그래서 아, 바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손을 툭 떼가지고 이제 그런 위험을 벗어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 몸도 전기 신호의 형태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감전이 되면은 신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머리에서 그걸 인지를 하고 어떻게 손발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도 반사작용도 안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정신을 잃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유들이 우리 신경계가 전기 신호의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첫 번째 임무는 우리 몸에서 신경을 구성하는 신경 단위에서 수행이 돼요. 이 신경 단위들은 어떤 정보를 뇌로부터 특정한 세포로 전달하거나 감각기관에서 뇌로 신호를 보내게 되죠. 그쵸? 자, 위에서 열거한 두 번째 임무를 수행하는 신경 단위는 그쵸? 이번에는 뭐예요? 이제 감각기관에서 뇌로 올려 보내거나 아니면은 아니죠. 감각기관에서 다른 기관에 이제 명령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가장 끝단 부위에 있는 신경세포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임무. 자, 위에서 열거한 두 번째 임무를 수행하는 신경 단위들은 전형적으로 어떤 신경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죠. 그래야 다른 어떤 조직에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자, 이러한 신경 단위들은 뇌로부터 어떤 세포로 내려가는 신경 단위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그 신호를 전달하게 돼요. 위에서 열거한 세 번째 임무를 수행하는 신경 단위들은 뇌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처리하는 거죠. 이러한 신경 단위들은 구체적으로 각 정보를 평가하여 그와 같은 정보를 기초로 행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잠시 동안 이러한 세 가지 임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고 해요. 각 임무는 여러 신경 단위들이 다른 세포들과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각 신경 단위들은 다른 신경 단위들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뉴런에서 뉴런이죠. 그 신경 단위로부터 신호를 전달받도록 되어 있는 세포들과 이거는 이제 말초신경에서 어떤 기관으로 정보가 교환되는.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글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복잡하다. 한 신경 단위의 축색 돌기를, 이게 아웃풋이죠, 그쵸? 출력 신호가 나가는 그 선이에요. 축색 돌기를 이동하는 전기 신호가 단순히 다음 축색 돌기로 전달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그게 맞을 수도 있다. 그쵸? 뉴런에서 뉴런으로 넘어갈 때, 그쵸? 축색 돌기를 따라서, 그쵸? 그리고 다음 뉴런의 수지상 돌기를 따라서 이제 어때요? 다시 축색 돌기로 빠져서 나가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뉴런의 축색 돌기를 쭉 따라서 목표 지점까지 이르겠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쵸? 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과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해요. 이번 과정에서 너무나 복잡하여 본격적으로 탐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 신경 단위의 축색 돌기와 수지상 돌기는 실제로 또 다른 세포를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뉴런들이 물리적으로는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끊어져. 끊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아, 물리적으로는, 그쵸? 이거 되게 네. 신기해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한 신경 단위에서 다른 신경 단위로 또는 한 신경 단위에서 목표 세포로 직접 전달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대신 한 신경 단위의 축색 돌기 끝부분과 일렬로 늘어선 다음 세포 사이에는 항상 뭐예요? 조그만 간격, 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네. 말했던 것처럼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쵸? 마치 이어져 있는 전선처럼 쭉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네. 끊어져 있으니까 그냥 전기 신호로는 더는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이 간격을 이제 우리가 전에 그 봤던 시냅스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제 그 명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시냅스를 거쳐서 그 신호들이 다음 뉴런으로 전달되느냐? 자, 이제 그거예요. 전기 신호는 이 시냅스를 건너뛸 수는 없어요. 그쵸? 왜냐면은 물리적으로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냥은 못 갑니다. 그런데 어떤 신호가 이 시냅스를 거쳐서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만 현재 그 신호를 간직하고 있는 신경 단위로부터 일렬로 늘어선 다음 세포로 이동할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수행될 수 있을까? 돼요. 하여간 전기 신호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지 그냥은 못 간다는 얘기죠. 네. 자, 글쎄 이 신호가 축색 돌기의 끝부분에 도달했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딱 도착하니까 이제 더는 못 가겠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축색 돌기의 끝부분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을 담고 있는 조그만 주머니들이 가득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냅스구 부분에, 그쵸? 시냅스구 부분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이 담겨 있는 주머니들이 가득히 모여 있는 곳이 시냅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간격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좀 예를 들기 쉽게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요. 그쵸? 예,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큰 이렇게 강이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걸어서 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없죠. 가죠. 그쵸? 네. 예, 그래서 다음 저 강 건너편 육지로 가기 위해서는 뭘 이용해요? 배를 이용하죠. 그쵸? 네. 그렇죠. 예, 나룻배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그쵸? 네. 그거 타고 건너간 다음에 내려서 다시 걸어가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쭉 해서 도착한 겁니다. 네. 시냅스에, 그쵸? 네. 시냅스에 도착하면 뭐예요? 아, 우리가 강가에 도착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어때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제 그 신호를 화학적으로 변경을 해서 저 건너편으로 전달해 줘라. 이제 이렇게 임무를 맡겨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배에 사람이 올라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아, 네. 예, 그리고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그 시냅스 간격 너머에 있는 시냅스에, 그러니까 다른 그 신경에, 그쵸? 그 시냅스에 도달하게 되면은 얘가 그 전달된 신경 전달 물질에서 정보를 읽어냅니다. 읽어내서 다시 뭘로 바꾸냐면은 원래 전달하려고 했었던 전기 신호로 복원을 해줘요. 아, 네. 예, 그러면 뭐예요? 이제, 다시 이 사람이 배에서 내려서 육지로 걸어가기 네.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신호가 축색 돌기의 끝부분에 도달할 때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주머니들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 물질들이 온 신호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성해 주는 겁니다. 화학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기 신호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물리적 네. 신호로 전달이 된 건데 그게 물리적으로는 갭이 있으니까 못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신호를 뭘로 바꾸느냐? 화학 신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물질의 신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물질이 뭐예요? 그 갭을 건너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뭐예요? 신호도 같이 넘어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물질을 받아서 어때요? 거기에 담겨 있는 화학적인 신호를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주면은 마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길이 이어진 것처럼, 그쵸? 예, 언제 네. 그랬냐는 듯이 똑같은 신호로 반대편 뉴런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호들이 끝까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를 거쳐서 이동하여 이 간격의 다른 쪽에 위치한 세포와 화학적으로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과 신호를 받는 신경 단위의 상호작용은 거기로 전달되고 있는 신호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그렇죠? 그래서 신호를 어떻게 보면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그 과정이 이 시냅스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물리화학적으로 지금 공부를 해봅시다 이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없죠, 없죠. 네. 하여간 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쓸데없는 과정 도대체 왜 있는 거냐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냥 이렇게 축색 돌기가 그냥 이렇게 바로 수지상 돌기랑 물리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은 그냥 쭉 가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굳이 시냅스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끝에 도달하면은 그걸 화학 신호로 바꿨다가 화학 신호를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서 네. 그리고 또 뉴런 하나 지나가면 또 다시 화학 신호로 바꿔서 그쵸? 아, 이 번거로운 과정을 도대체 왜 하느냐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신호를 조절하는, 그쵸? 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글쎄, 잠시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몸의 온갖 감각기관들은 언제나 엄청난 양의 정보를 항상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거를 인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쵸? 예, 전혀 불편하지 않죠, 그쵸? 네. 자, 만약 그러한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우리 뇌로 전달된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정보로 인해 끊임없이 산만해지게 되는, 여러분들 뭐 집중 못하는 친구 보셨죠, 그쵸? 네. 예, 뭐 집중 못하는 친구 뭐 말해주면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쵸? 온갖 거에 정신 팔리느라, 그쵸? 예, 온갖 거에 정신 팔리느라 누가 옆에서 말하면은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신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냅스를 통과해서 이렇게 전달되지 않고 완전히 다 이어진 체계로 우리에게 전달이 됐다면은 우리는 끝없는 정신산만이죠. 그쵸? 정신산만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그 상황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끊어져 있잖아요. 그쵸? 네. 끊어져서 이렇게 전환해서 오고 전환해서 오고 하는 과정에서 이 뉴런이 판단을 합니다. 아, 이거는 중요한 신호다. 우리가 근데 앉아있는 엉덩이에 가해지는 압력과 같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신호다라는 것들을 중간에 뉴런이 판단하는 거예요. 네. 예, 왜요?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쵸? 예, 네. 그래서 바로 신호가 뇌로까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압력 신호죠. 그쵸? 엉덩이에 가해지는 압력 신호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한 신호가 아니야 라고 판단이 되면 어때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신호를 복호화해서 올려보낼까요? 안 올려보낼까요? 올려보내겠죠. 중요하지 않은 신호다. 엉덩이에 가해지는 중요하지 않으면 안 올려. 예, 엉덩이에 가해지는 압력 같은 신호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은 전에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신호를 복호화해서 뇌로 올려보내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안 거죠.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업하는 동안에는 엉덩이에 가해지는 압력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예. 예, 네. 예, 실제로 뇌는 그런 신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뭐, 받는 거예요. 아, 네. 안 받는 거예요. 언제 네. 받아요? 우리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기 전까지는 중간에서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네. 우리 신경계 뉴런이.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전선과 같은 형태로 우리 신경계가 이루어져 있다면은 그런 식의 처리가 가능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뇌에서 100%다 처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뇌가 과부하 걸리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랬을 텐데 우리 신경계가 이 도대체 이 쓸데없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왜 전달하나 싶었지만, 그쵸? 네. 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 처리를 뇌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을 얻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꼭 중요한 것만 뭐예요? 뇌가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뭐예요? 다 중간 카트하는 거죠. 그쵸? 네. 예, 중간 카트돼서 뇌로 정보가 전달이 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아서 40분 동안 수업을 해도 우리 체중이 요 허벅지에 가하는 이 끊임없는 압력을 네.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못 없죠. 느끼죠, 그쵸? 네. 네, 전혀 네. 못 느낍니다. 네. 걸어갈 때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 이런 거 느껴요? 네. 이런 그냥 걷죠. 그쵸? 아무 뭐 못 느끼고 가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 거 같은 경우가 이런 거예요. 근데 발바닥에 가해지는 어떤 감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을 때 느껴지는 통상적인 압력이 아니라 뾰족한 찌르는 거다. 이러면 어때요? 얘가 바로 그건 뇌로 올려보내죠. 그쵸? 아, 예, 이런 처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쵸? 예, 네. 재밌죠. 그쵸? 자, 아마 보통 주기적으로 무시하는 것들, 손목을 조이는 시계줄, 벽 색깔 따위가 우리를 끊임없이 산만하게 만들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한 감촉들 이런 거 우리 뇌에서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 건 뭐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쵸? 네. 맨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뇌에서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애초에 그 정보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서 뇌가 이제 뭐예요? 여유를 얻는 거죠. 그쵸? 그 여유가 바로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러지 않았다면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수업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온갖 가지 정보들을 뇌가 다 처리하느라. 자, 결국 시냅스에서 처리되는 신호의 중요성에, 그쵸? 중요성에 기초해서 신경 전달 물질은 그 신호를 그냥 통과시킬 수도 있고, 그 신호를 완전히 차단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거 차단도 가능한데, 신호의 세기를 감소시키는 것도 가능하대요. 네. 그러니까 원래 가해지는 것에 비해서 뭐 굉장히 미미하게 이렇게 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조심스럽게 조절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뇌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받지 않으면서도 온몸을 적절히 조절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놀랍지 않은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과정인지, 그리고 우리 신경계가 자기 임무를 얼마나 탁월하게 수행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싶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몇몇 다른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달리기 시합을 벌이고 있다고 가정해보라. 그 경주의 출발점은 언제나 동일하다. 각 선수들이 출발선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긴장된 자세로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선수들은 출발 신호를 듣자마자 최대한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출발하게 된다. 특히 단거리일 경우 흔히 그 경주는 출발 지점에서 이미 승패가 가려진다. 만약 어떤 선수가 다른 경쟁자들보다 출발선에서 훨씬 더 빨리 출발할 수 있다면 그 선수는 바로 그때 거기에서부터 경주를 앞서 나갈 수 있다. 이제 신경계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 과정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 선수는 긴장된 자세로 출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선수는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출발 신호가 울려 퍼질 때 그 소리는 우리 귀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전기 신호로 전환이 돼요. 그 다음 이 신호는 신경을 따라 우리 뇌를 향하여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신호를 받아서 축색돌기로 내보내고, 그쵸? 그리고 말단 부분에 이르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다음 뉴런이, 그쵸? 또 해석을 해서 뭐예요? 전기 신호로 복원을 하고, 그쵸? 어쨌든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각 신경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만약 이 신호가 굉장히 강하다면, 그러니까 팡 하는 출발하는 신호였어요. 그쵸? 무시할 수 없다. 이러면 어때요?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를 가로질러 다음 신경 단위로 이동하여 그 신경 단위에서 새로운 전기 신호. 근데 이거 원래 전기 신호겠죠. 그쵸? 근데 그 세기가 물론 감소돼 있을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 과정이 다음 신경 단위에서 다시 반복되어 우리 뇌에 도달할 때까지 쭉 이어지게. 네. 아, 재밌죠, 네. 그쵸? 네. 그렇게 해서 뇌에서 이제 도달되면 어때요? 아, 이건 중요한 신호기 때문에 여기에 도착한 거기 때문에 뇌는 그걸 반드시 처리해 주는 거죠, 그쵸? 네. 그런 거예요. 일단 그 신호가 우리 뇌에 도달한 뒤에도 수천 개의 신경 단위를 거치면서 처리가 돼요. 최종적인 결과는 뇌에 있는 신경 단위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뇌에 있는 각 신경 단위들이 팔, 다리, 우리 몸의 각 부분에 있는 근육세포 쪽으로 일련의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으로 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네. 이번에 신호는 어떻게 해요? 뇌가 아니라 이번에는 팔이나 다리, 심장 이런 데로 신호들이 뇌에서 출발해서 이제 쪽으로 신경을 타고 또 내려가게 되죠. 이러한 신호가 우리 뇌를 떠나서 앞서 설명한 대로 신경 단위에서 신경 단위를 거쳐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해요. 예.
왜냐하면 이 신호들은 각 신경 단위를 통하여 적절한 근육 세포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경로를 따라가야 되는 이런 또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탕 하고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달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그 허벅지나 종아리 이런데 야 수축해라.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신호가 온 거죠, 그쵸? 예, 근데 이 신호가 다리로 가지 않고 갑자기 등 쪽으로 간다. 네. 예, 그래서 등 근육이 갑자기 수축을 해요. 탕 아, 했더니.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예, 모르겠어요. 그쵸. 달릴 수가 없겠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탕 했을 때 원하는 바로 그 근육이 적절히 수축을 하게 되는, 그쵸? 예, 그게 그 경로를 또 그대로 잘 따라가야 돼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내려가는 과정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호가 내려왔을 때도 이 신경세포들이 그걸 또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이 신호는 여기로 가야 되고 저 신호는 저기로 가야 되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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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리만 수축하나요?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심장도 더 빨리 뛰어야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네, 신호들이 내려오는데 이거는 다리로 보내고 이거는 심장으로 보내고 이건 팔로 보내고 이거를 다 처리를 해서 그 방향들을 적절하게 그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땅 했을 때 바로 다다다다 그쵸? 예, 네, 이 작업이 또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팔에 있는 근육세포에게 의미가 있는 신호들은 팔에 있는 근육세포에 도달해야 되고요. 다리에 있는 근육세포에게 의미가 있는 신호들은 다리에 있는 근육세포에게 도달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들은 선이 하나잖아요. 그쵸? 네. 선이 하나니까 이런 그 처리 과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안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쵸? 네, 네, 그냥 껐다 켰다. 그쵸? 끄면 어때요? 그냥 쭉 가는 거고. 그쵸? 끄면 네, 어때요? 안 가는 거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우리 신경은 어때요? 그게 아니라 같은 신호라고 한다 할지라도 경로가 수백 수천 가지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그 수백 수천 가지 끝에 원하는 기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신호가 왔을 때 그걸 판단해서 경로들을 지정을 해가면서 이거를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세포적인 신호일 때, 그쵸? 예, 이런 것까지도 하면서 그 뭐냐, 그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 했을 때 0. 뭐 0한 2, 3초 안에 그 반응이 일어나서 다다다다 하잖아요. 그쵸? 네, 예, 그 속도를 생각해 본다면은 참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쵸? 네, 탕 했을 때 여기 신호가 만들어져서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전달 아, 물질 뉴런, 신경 전달 물질 뉴런에서 그쵸? 그래서 네, 뇌에서 처리된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거기서 전기 신호가 만들어져서 신경을 타고 내려오는데 아, 이 신호는 역시 또 신경 전달 물질 뉴런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 신호는 팔로 가고 이 신호는 다리로 가고 이 신호는 심장으로 가고 아, 예, 이게 네, 동시다발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탕 했을 때 0.2초 만에 다다다다다 가능한. 네, 예, 근데 아,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 엄청난 거죠. 그쵸? 이 신경의 그 퍼포먼스가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겁니다. 그쵸? 네, 자, 어찌됐건, 이처럼 각 신경 단위들은 앞서 설명한 대로 단순히 자, 모든 신호를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각 신호들을 분석한 다음에, 그쵸? 적절한 방향으로 해당 신호의 경로를 설정해 줘요. 그쵸? 그래서 다음 신경 단위에 전달하는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신호를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각 신호가 최종적으로 해당하는 연결고리의 마지막 신경 단위에 도달하자마자 그 신호는 전기 신호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최종적인 전환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뀌는 거죠.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를 거쳐서 근육세포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근육세포는 신경 전달 물질에 반응하여서 수축하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팔다리가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다다다다 하는 경주가 시작되게 되죠. 자, 이제 잠시 동안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 문자 그대로 여기에는 수백만 개의 신경 단위가 관련되어 있다.
끊임없이 연결된 신경단위가 귀에서 뇌로 신호를 전달하거나 뇌에서 근육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는 일에 동참해요. 이 신호가 한 신경단위에서 다른 신경단위로 필요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그 신호는 그쵸? 전기 에너지에서 화학 물질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 신호에서 화학 신호로 전환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전기 에너지로 물리 신호로 또 전환이 됩니다. 우리 뇌에 있는 신경단위는 받아들인 신호를 처리하여 그 선수가 기다리고 있던 신호인지를 판별한 다음에 중요성도 판단해요. 그 다음에 각 근육에 어떤 신호를 보내야 하는지를 결정해요. 방향도 결정해주죠. 우리 뇌에서 근육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데 참여하는 신경단위들은 단순히 신호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전선이 아니죠. 그쵸? 그 네. 신호가 의도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각각 적절한 경로를 따라가도록 선별해서 보내야 돼요.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지금 막 내가 설명한 이 모든 전체 과정은 약 10분의 1초, 0.1초 안에 다 일어납니다. 인간이 설계한 아무리 강력한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보를 처리하여 신호를 보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우리 인체보다 수백만 배나 느려요. 그것은 인간의 신경계가 얼마나 훌륭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에 관하여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다. 서론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신경단위는 우리 뇌에 있는 전체 세포의 3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포는 신경교 세포죠. 그쵸? 그래서 네. 신경의 이런 활동을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신경교 세포가 3분의 2나 있는데요. 자, 그 신경교 세포의 그런 그 작용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신경교까지 해서 뉴런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신호를 전달하는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신호로 전환을 해서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쵸? 네. 왜요? 중요성을 중간중간에 판단해서 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쵸? 이런 방식들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계들이 중간중간에 경로 설정이나 그쵸?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서 정확한데 그 신호가 이르게 해주는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분의 1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고성능 작업들을 정확하게 수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